이제 언젠가는 표현이 좀 극적이지만 그럴 날이 올 거다. 내가 이 아저씨들한테 이걸 설명할 날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이제 혹은 알려주고 싶은 말, 심지어는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워낙 많아서 이게 욕심을 내면은 이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텐데 내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일부러 폴더를 꺼내놨는데 서비스 디자인 이해라는 거하고 이거는 이제 요즘에 자율주행 차 이런 거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라는 개념이 뭐냐 이제 이런 게 나가는 거 실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자율주행 차 혹은 스마트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서비스가 안에 있어야 되냐 이런 걸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는 거고 스마트 케어에는 이제 그런 건 또 스마트카 중에서도 또 자동차가 하나의 그 헬스 키트가 된다고 자동차의 컨셉이 얘가 이제 졸립기도 하고 한데 그럼 거기 서비스가 뭐가 될 수 있느냐 그 서비스 만드는 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 혹은 이제 BM이란 말을 많이 해오셨을 텐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이 모든 서비스 디자인은 하면 끝에 가면은 결국 BM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욕심이 제가 조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각각이 사실 워낙 큰 내용들이라 조금 부담이 되는데 빨리빨리 설명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디자인 혹은 이제 서비스 디자인 어디서 승부를 내야 되느냐. 물론 제가 이제 서비스 디자인 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해서 국민 디자인단도 하고 공공 분야에 많이 갔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서비스 디자인으로 결국은 승부 내야 될 곳은 산업이다. 여러분들 산업부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산업에 있어서 서비스 디자인의 위치랄까 이런 거하고 공공 부분에 있어 위치라는 게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란 말이 여러분 UX란 말이 많이 쓰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느냐. 비즈니스가 그게 just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슬라이드만 강하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 산업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산업 현장으로 생각해서 한 20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시대가 있겠죠, 그죠? 이게 수천 년의 시대가 있어요. 여기는 역사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인데 정확하게는 에너지의 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에너지라는 건 전기죠, 사실은. 전기도 되고 하여튼 동력이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에너지와 과학기술의 발명이라는 것이 이 인류사에 가져온 이 변화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전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결핍의 시대예요. 수천 년 동안 결핍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욕망 중에서 모든 욕망이 이제 사람이 저쪽에 제 넘어 오늘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뛰어간다든지 아니면 말을 탄다든지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럼 그게 이제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로 갈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게 수천 년 동안 그게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림픽에서 하이라이트 되는 게 마라톤이라는 그 종목이 하이라이트 되는 게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인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 소리를 질러서 막 저쪽에한테 윤 실장님 하고 부르면은 내 목청으로 부르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죠. 그죠? 그 수천 년 동안 그거는 내 목청이 허용하는 거 외에는 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 나팔을 이렇게 해서 공명이 많이 일어나게 해서 가게 하는 요 방법 정도 있었어요. 모든 분야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인간의 원천적인 욕망, 그 결핍되어 있던
충족되지 않는 욕망들이 다 충족되는 과정이었어요. 결핍에 대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 나왔어요.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이죠. 그죠?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텔레폰 이러면 그 멀리 있는 소리 전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빨리 가. 이 모든 혁명이 지난 200년 동안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재 시점에 와서 이게 어쨌든 현재 anyway 이게 어떤 사람의 논문인데 이 앞으로의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할 건가 퇴보할 건가 이제 할 마침 다 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 사는데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이런 뭐 에어컨도 있고 TV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전화기도 있고 뭐 세탁기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내한테 뭐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시점에 와가지고 이 획기적인 이 산업의 발전은 매년마다 엄청난 성장을 해왔는데 이 성장이 매번마다 뭔가 획기적인 상품들이 나오면서 꽁충꽁충 뛰면서 이게 세상에 이제 산업의 변화 혹은 경제의 발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낙관론자도 있고 비관론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시점에서 뭐냐? 이제 요 때문에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명백한 욕망, 결핍이 명백한 결핍, 이거는 다 충족이 됐는데 결국은 저희가 우리가 얘기하는 unmet need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건데 그거 말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사람이 원하는 니즈라는 거는 대부분 충족이 됐다. 웬만한 건 머리가 좋아서 다 했다. 그럼 앞으로는 뭐냐? 그럼 이제 없느냐? 근데 그 미묘하고 아직 터치가 안 된 그런 니즈들을 찾으면 거기는 산업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앞에 이것도 내가 설명을 길게 하려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정도의 미션이 있어요. 사실은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일어난 거는 영국이에요. 유럽에서 했어요. 유럽이 어마무시하게 했죠. 그죠? 그 런던 포그예요. 그래가지고 안개가 자욱해요. 매연이. 거기 이제 그거에 미국으로 와서 다시 한번 컸고요. 그게 다시 일본으로 와서 일본이 미국이 사고 유럽이 사는 걸 뺏겨가지고 엄청나게 막 자기네 막 열심히 하는 걸 했어요. 그러다가 그놈이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이 제조업 성장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보다 좋았던 거는 이제 원가, 인건비 이런 거겠죠. 그죠? 이놈이 지금 이제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기회가 없느냐, 이런 거예요. 중국으로 갔다 이제는 그게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이런 명백한 이런 니즈와 관련된 이 상품들의 세계는 결국 원가 싸움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싸움은 뭐냐면은, 새로운 싸움은 저 끝에서, 그럼 새로운 something new가 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그림도 좀 조작을 했는데, anyway,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다시 보자, 이제 사람인데, revisit human인데, huma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세상 산업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 결론. 세상의 모든 산업은 사람과 관계된다. 세상의 모든 산업은 사람과 관계된다. 다시 한번 그거를 이제 각성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명백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빨리 가야 되지 않아? 이제 이런 시대였어요, 그게. 그런 걸로 뭘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예를 막 들어요. 사람 몸이라는 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다 산업이에요. 그냥 장난처럼 얘기하면 요 머리 끝에만 하더라도 여기 산업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머리털만, 머리카락만 해도 여기 산업 가지고 여기 하나만 잡으면 재벌입니다. 염색약을 잡든지 가위를 잡든지 뭐 샴푸를 잡든지 린스를 잡든지 그거 하나만 해도 세계적인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산업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다 산업이겠죠, 그죠? 여기도 산업이고요, 눈썹도 산업이고요. 눈썹은 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보다 더 센 데는 이런 눈이고요.
눈 산업은 뭐 끝이 없는 거죠. 현재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온몸이 산업인 거예요. 이 온몸이. 발가락, 이 손으로 가면 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조작을 해서 이런 식의 그림도 만들었었어요. 사람 발이라고 하면 산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산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산업이 있고요. 발을 보호해주는 산업이에요. 발을 보호해주는 산업은 양말, 스타킹, 신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 몸의 기능성이에요. 이 기능성. 발의 기능성은 얘는 걷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이 이동을 내 발 대신에 해주는 내가 자전거, 뭐 차, 뭐 비행기, 모든 게 다 그거예요. 발이. 그러니까 저 산업은 다 발 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세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산업의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몸에서 이제 untouched body라고 내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해서 아직까지 터치 안 된 분야를 찾으면 그거는 산업이다. 산업이다. 어마무시한 산업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장난처럼 얘기하면은 손톱 끝에는 산업이 많아요. 특히 손톱은 이 전체는 요즘 네일 아트 이런 거 산업이 많아요. 여기에도 산업이 많아요. 많은데 여기 이제 이 뭐 손가락에 링이 산업이었죠, 그죠? 이런 데도 이건 로션하고 이런 거 산업인데요. 현재 이쪽을 놓고 산업으로 치면 가장 핫한 부위는 어디냐면 이 손목이에요. 손목을 놓고 이 산업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하고 누구 전쟁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얘를 누가 잡아먹었어요? 시계예요. 시계인데 이제는 시계는 딴 건 다 끝났고 그냥 고급 시계만 남았어요. 거기에 누가 지금 들어가요? 갤럭시하고 애플이 들어가는 거죠. 밴드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밴드가 여기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뒤에서 다른 거하고 설명도 연결되는데, 여기를 밴드들이 승부를 내는 이유가 시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런 인터널, 엑스터널 이런 바디하고 연결되는데, 여기가 생체 신호가 나오는데 아주 가장 좋은 데예요. 여기 우리 병원 가도 맥지품 여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가 사람의 속과 겉을 드러내는데 가장 좋은 부위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놓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의사들이 얘기하는 전쟁 부위 중에 하나는 이 귓볼 이쪽 뒤쪽이 생체 신호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가장 좋은 신호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놓고 또 싸워요. 여기를 놓고 싸워요.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예요. 바디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놓고 지금 승자는 별로 없어요. 여기에요. 여기 놓고 승자는 없는데, 이쪽을 놓고 승자는 현재 헬스클럽이 여기를 가지고 막 이걸로 이제 승부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위, 이쪽 부위 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결론적으로 요즘에는 누가 여기를 먹으려고 그러냐면 문신이 먹으려고 그래요. 문신이에요. 여기를 봐요. 근데 이 등 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승부가 안 났어요. 조폭들은 승부가 좀 났는데, 여기 내가 이해한 뭔 말인지 알겠죠? 바디라고 하는 게, 이 바디가 이게 전체가 다 그게 기능적으로 혹은 위치적으로 걔가 산업이에요. 그죠? 입술을 놓고 립스틱 가지고 승부를 내고 야단 났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까지의 산업은 몸 중에서도 이게 엑스터널 바디, 그러니까 외현적으로 드러난 몸을 가지고 산업이 일어났다. 아까 내가 발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기능성도 있고 보호성도 있잖아요. 이걸 놓고 산업이 어마무시하게 있죠, 그죠? 그 중에 눈곱만 침 하나만 잡아도 세상의 승자예요. 그런데 서서히 이 산업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인터널 바디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와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우리 회사 같으면 헬스케어 하는 회사입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가 이제 유망한 산업이라고 하는 게, 엑스터널 할 만큼 다 했다, 이게. 너네 드러나는 것들은.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조절할 거냐, 혹은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낼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널 바디로.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전쟁은 어디냐? 이제 브레인이에요. 뇌예요. 뇌가
저는 심리학을 했는데 우리 생리심리학 이런 거 하면 피지올로지 하면은 뇌 뉴런들 간의 관계예요. 에모션이 어떻게 일어나고 기쁘다, 좋다, 배고프다, 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걸 하는 게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반응 저런 반응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 수십억 개가 서로 어소시에이션을 하면 그 조합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맞지 않겠어요? 내 한 개가 8개하고 조합해버리면 8개가 넘어. 근데 이거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다 못 밝혔어, 이 뉴런을. 그런데 우리의 feeling이라고 하는 거, 혹은 emotion,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용어로 가면 experience예요. 경험이에요. 경험은 어디서 나느냐? 경험의 중추는 뇌예요. 뇌. 오늘 나랑 이렇게 강의를 내가 1시간 반 욕심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아저씨가 누구지? 바쁜데 이러면서 들어왔겠죠. 이렇게 들어오다가 에휴 역시 이러다가 이럴 수도 있고 끝났는데 나가면서 와 대단하다. 요거 익스피리언스예요. 만약에 다음에 김광순 대표 초대해서 뭐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전 직원한테 특강한다면 난 동의할 건, 난 동의할 거야. 그건 뭐예요?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서 뭘 느꼈느냐예요. 그 익스피리언스가 나하고 미트가 되면 와우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 와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우리가 자동차가 빨리 간다, 이제 자전거가 내 뛰는 것보다 더 빨리 간다, 이거는, 오, 좋다. 그 예상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여기가 이제 승부처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는 여기가 승부처다. 이걸 놓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임원들이 나오면 발언하는데 보면 페인 포인트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너무너무 쉽게 페인 포인트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를 우리는 찾아갑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페인 포인트가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여기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첫 번째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는,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 비즈니스의 중추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혹은 anyway.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미학이 있는 거예요. 서비스 디자인에 뭐라 해도 가장 꽃은 CJM입니다. 커스터머 저니 맵이에요. 커스터머 저니 맵이란 뭐니 해도 커스터머 저니 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왜 전문가가 돼야 되냐면은 사람의 경험이, 이 경험이 모든 가치의 출발이고 이거를 페이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얘가.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 이 경험은 기본적으로 시계열적이다. 시계열적이다. 순서가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만나가지고 10시 돼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GS를 보니까 저 아저씨 이제 나이가 얼마인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경험이 시작됐을 거예요. 처음에 왜 이렇게 떠듬거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경험이에요. 별거 아니네. 재밌다. 올라간다. 이게 지금 경험이라는 건 기본적인 시간적인 계열성을 따지고 있다. 시간적인 계열성을 따지고 있다. 이 시간적인 계열성의 경험의 느낌에, 그래서 에모셔널 커브란 말도 쓰고 그러는 겁니다. 이 이모셔널 커브 혹은 느낌의 커브가 얘가 어떻게 가는지를 따지면은 그게 CJM이고 그걸 경험을 보는 거예요. 경험을 보는 거예요. 경험은 순서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끝나고 난 경험하고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이 안 되고 시작하고 지는 거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경험이에요. 그럼 이 시계열성의 경험을 어떻게 시간적 축과 나의 액티비티의 축, 액티비티라고 표현해도 되고 액션이라고 해도 되고 모션이라고 해도 돼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걸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인데 CJM 하나 그리는 거 가지고 한 달, 2달씩 경험해야 돼. 틀렸어. 그렸는데 틀렸어. 이런 거예요. 이 경험이에요. 그 경험의 곡선을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페인 포인트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벤트의 단위를 어떻게 자르면서 경험을 시계열적으로 배열을 시키느냐 이런 거예요. 이벤트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 그러면 학창 시절 입학과 열심히 학교 다니던 때와 졸업할 때가 있다. 이러면 이제 경험이 그냥 세 개로 나눈 거예요. 그럼 좋아. 또 가. 입학해서 애들이 포비아를 많이 느끼는데 입학을 가지고 경험을 이벤트를 하면은 전날부터 시작해서 당일날 아침에 가서 조회하고 책상을 받아서 앉아있고 이게 다 경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벤트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CJM을 만드는 데의 핵심은 뭐냐? 이벤트의 단위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청크라고 하는 건데 어떤 묶음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내가 분석을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청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은 그걸 월 단위로 커브를 만들 수도 있고 주 단위로 만들 수도 있고 데이 단위로 만들 수도 있고 시간 단위로 만들 수도 있고 분 단위도 만들 수도 있고 초 단위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이거는 가져온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하고 내하고 챗온이라는 거 가지고 그런 새로운 카카오톡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메신저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관건은 어디에서 관건을 승부를 내려고 했냐면 딴 건 다 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야, 윤 실장님 오늘 나랑 오랜만이야. 문자했어. 아유 오랜만입니다. 오늘 우리 혹시 오랜만에 밥 먹을까? 아유 그러시죠. 밥 먹읍시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 서현역에서 만나시죠. 서현역 어디? 이러면 유 실장이 잠깐만요. 내가 알아보고 올게요. 이러면은 이제 내 말을 되게 이런 게 시리어스한 말입니다. 서현역에서 만나시죠. 이래놓고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카톡에서 나와가지고 서현역에 좋은 집 뭐가 있나 서치를 하는 거예요. 서치가 하는 거예요. 서치하고 중국집이 뭐 서현궁이 좋단다. 다시 와서 대표님 서현궁이 좋네요. 여기서 봐요. 이러면 김 대표는 벌써 딴 데 갔죠. 그죠?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페인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페인 포인트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경험의 흐름이 네거티브하게 흘러가는 지점을 페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걸 뭐냐면 디스커넥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서비스를 주는 서비스 사용자와 나와의 이 커넥션이 끊어지는 순간이 페인 포인트예요. 아유 재미없다고 나가 버리면 끝난 거예요. 아이 뭐 군대 그런 걸 뭐 알아본다고 병무청 가서 이러도 아이 모르겠다. 정신없어. 끊어버리면 디스커넥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페인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또 터치 포인트까지 말을 할게요. 그건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면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 야 너는 CJM 어떻게 그렸냐 이거예요. 야 그건 너무 두리뭉실하게 간 거 아니냐. 디테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레벨 오브 디테일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싸움은 이 터치 페인 포인트에 찾는 포인트는 달라진다. 얘는 지금 5분도 아니고 1분에 관한 얘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랬다가 한 2시간 후에 만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일본 같은 경우에 내가 일본을 열심히 다니는데 일본은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말을 겁나게 쓰지 않는데 걔네는 원천적으로 서비스 디자인이에요. 걔네는 뭐냐면은 거의 모션 레벨의 디자인이 올라가 있어요. 모션 레벨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맞아. 이거예요. 컵을, 이런 제 녹차를 산다. 사가지고 와서 이걸 뜯는다. 들고 다니면서 먹는다. 요거예요. 내가 처음에 가서 너무나 신기했는데, 얘네가, 이게 이제 요 종이가 이런 게 플라스틱인데 얘를 감아 놓은 부위가 어디냐면 이쪽 부위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이쪽 부위는 안으로
오목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데를 얘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사람은 여기를 이렇게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의 따뜻한 손이 물론 양을 줄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따뜻한 손이 얘하고 직접 닿지는 않잖아요. 그죠? 얘가 범퍼가 되니까. 그럼 이렇게 직접 닿는 부위가 없어지니까 어쨌든 물을 데피는 효과가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시원함이 그대로 있는 그게 모션 레벨이에요. 와, 얘네 미친 애들이구나. 미친 애들이구나.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얘기를 또 할게.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일본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샤워하고 이러잖아요. 집에서 샤워하면은 집에 샤워하는데 페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샤워하면은 이렇게 샤워기 물 이렇게 하고 물 탁 틀어놓고 뒤로 이제 물러 쓰는 거죠. 얘가 찬물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참 해가지고 아 괜찮다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건 어마무시한 페인 포인트예요. 일본 애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본 가서 호텔을 자세히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샤워 부스가 물이 나오는 데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서 있다면 이렇게 있었는데 일본에 가보면은 요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 있어요. 이렇게. 그 물을 틀면 얘는 벽에다가 쏴요. 벽에다 쏘고 그 다음에 얘가 적정 온도로까지 가는 데는 아주 짧아요. 시간. 그게 모션 단위로 서비스를 디자인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가 관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는 서비스 디자인 하는데 CJM을 어디까지 만들었니? 경험 곡선을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터치 포인트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 하면은 이 감정 곡선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쭉쭉 가는데 아 여기가 떨어지는구나. 여기가 페인 포인트구나. 여기가 페인 포인트구나.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까? 요렇게 이제 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터치 포인트란 말이 있어요. 터치 포인트는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페인 포인트는 나와의 서비스가 디스커넥트, 떨어진다. 혹은 경험이 떨어지는 부위가 페인 포인트예요. 그럼 터치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 입장에서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내가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페인 포인트에 어디를 터치하면은 경험의 곡선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느냐. 그 지점을 터치 포인트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극적. 그래서 우리가 왜 볼링 할 때도 보면 볼링 할 때도 치면은 고기를 쳐야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딴 건 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술인 거예요. 너는 어디를 터치 포인트로 본 거니? 그 경험의 곡선에서 긴 곡선에서 어디 부위를 터치하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니? 요거예요. 그래서 너는 CJM을 어디에 그렸니? 어느 단위로 그렸니? 너는 어디를 터치 포인트로 본 거니? 그 터치 포인트를 터치하면은 그냥 계열적으로 그냥 여기 이런 게 아니고 여기를 터치해버리면은 전체적인 뒤의 경험들이 훅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그게 예술이에요. 터치 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가 예술이에요. 아까 얘 같은 경우 여기를 우리가 챗온이라는 데서 우리가 잡았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니 서비스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서 그거를 밑에서 엔진이 돌아가면서 내가 중국집에서 보자 이러면 중국집에 대한 엔진이 검색을 해서 밑에다가 쫙 디스플레이 해줘 버리면 게임이 끝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겠죠?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단답식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막 내가 이렇게 펴놔야 돼. 본론으로 막 가면서 얘기하는데 빨리 하고 끝내야 돼. 이런 거예요.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그거는 제가 오늘 좀 과도하게 얘기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소꿉장난이다. 그거는 더블 다이아몬드는 아이디에이션 하는 거,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를 조금 좀 이렇게 좀 더 풀어놨다. 이런 수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공공부 분야에서는 더블 다이아몬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를 설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공공 분야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돈의 개념이 안 들어가요.
이걸 살 거냐 말 거냐의 개념이 안 들어가요. 이해관계자가 relatively simple해요. 이해관계자가. 맞잖아요. 내가 정책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하고 그걸 시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 사람들은 내가 돈 주면 다 하는 사람들이. 이게 심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도 돼요. 그런데 이 산업 장면에서의 서비스는 때려 죽여도 돈 100은 안 줘요. 내 머릿속에서의 경험이 별로면은 때려 죽인다 해도 돈 100원을 안 줘요. 근데 이 경험이 좋으면은 내가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막 돈을 막 10만 원짜리도 막 그런 거 쏘고 막 야단나요. 유튜브에서요.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거는 너무나 정교한 프로세스다. 어떻게 그런 거를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서비스화 시키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관계자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 가면은 여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훅 들어오는 게 내가 이제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데 막 좌절감 겪고 막 그러는데 겪다가 판교에서 어디 호텔에서 무슨 코트라에서 무슨 해외 바이어 초대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 앱이에요. 그 서비스를 우리는 미국용으로도 만들어 놨고 일본용으로도 만들고 다 돌아가는데요. 그대 오기만 기다렸어요. 만들었는데 그거를 보고 텍사스에 있는 어떤 바이어가 이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보고 이거 우리 거기 가면 퇴역 장교들이 스트레스 많은데 퇴역 장병들이 그 사람들한테 주면 이거는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나는 한국의 판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에 이만치 비즈니스 어려운 거예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에서 와 그건 너무 좋다 이러는 사람이고 나는 여기서 나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판교에서 잘 만드는 요 서비스 혹은 요 제품이 텍사스에 있는 요 사람한테 이게 전달되자면 어떻게 해야 전달돼요? 얼마나 많은 복잡한 관계가 따라가야만이 그게 되느냐? 그거 설계는 예술입니다. 안 해요, 사람들이. 복잡해서 안 해요. 못 해요. 그게 아트입니다. 그걸 아트를 끌고 가는 게, 그거를 처절하게 끌고 가는 게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가 오케이. 이것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 내가 설명할 게 많은데 이것만 먼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진흥원은 산업부 산하기관이에요.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으키는 역할이에요. 산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산업 중에서도 제조업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조업을 지원해 줘야 될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산업 혁신을. 그러면은 제조업을 혁신한다 그러면 오늘 저하고 만났으니까 그건 어떤 거지? 방법론은 3가지다. 1. 메타 프로덕트다. 이 메타 프로덕트는 내가 사실 삼성전자에서 이제 12개 프로젝트를 내가 수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삼성전자만 디자이너도 아닌데 나를 초대해가지고 그거를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걸 시켰느냐. 그만치 딱한 거예요. 세상에 이제 누구한테 뺏길 것도 없고 다 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온 개념이 삼성전자가 돈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한테 해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이 메타 프로덕트. 제조업은 메타 프로덕트. 그래서 여러분들도 메타 프로덕트란 말을 그냥 해도 돼요. 일단 이렇게만 말해놓고 뒤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서비타이제이션. 제품과 프로덕트와 새로운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이 프로덕트와 이 책상과 이게 책상이 프로덕트예요. 여기다 새로운 서비스를 올린다면 뭘까? 이게 이제 서비타이제이션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설계해내는 거예요. 이 책상에 새로운 서비스를 올려서
프로덕트 앤드 서비스가 PSS라는 게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이걸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 내버리면 그게 서비타이제이션,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게 있어요. 이 의자 같은 경우에 얘를 놓고 서비타이제이션 한다고 하면 의자라는 건 원래 뭐 하는 애예요? 얘는 그냥 앉는 거예요. 이 앉는 것에다가 서비스를 추가시켜 버리면 뭐가 됐어요? 걔가 안마의자예요. 안마의자예요. 요즘 안마의자 시장이 얘보다 더 커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의 문제고. 그 다음에 프로덕타이제이션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 약간 인위적인 말이지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잘 알으셔야 돼요. 서비스를 제품화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라인이나 뭐 카카오 같으면은 SNS 서비스고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 심볼들이 있잖아요. 그죠? 걔네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프래그샵들이 일어나고 스토어들이 쫙, 굿즈들이 쫙 일어나면서 제품을 팔죠. 그죠? 그런 게 서비타이제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은 메타 프로덕트란 말이 뭐냐? 이거는 이제 이게 승부를 거는 얘기예요. 얘는 뭐라 그러느냐면은 메타라고 하는 말은 그 위에 있는 관통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드얼론 제품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 제품이에요. 걔가 독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독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옛날로 치면은 자동차는 사실 스탠드얼론 제품이에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메타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비스 플랫폼이란 말을 쓰는데 이 제품이 거기를 통해서 수많은 서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플랫폼이 되면 걔를 메타 프로덕트라고 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메타 프로덕트의 대표 선수는 누구겠어요? 네? 응? 전화기. 얘가 텔레폰이에요, 원래. 텔레폰인데, 얘 텔레폰이라는 거 원래 치면 음성을 멀리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음성 전달하는 용도로 하루로 보면 써요. 뭐로 써요? 이제는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음성 전달하는 기능을. 이걸로 뭐 세금도 내고 뭐도 하고 다 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요렇게 놓고 수많은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심이 된 거를 메타 프로덕트를 서비스의 플랫폼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얘를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회의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요 플레이스를 하나의 그것의 플랫폼으로 만든다면 뭐가 여기 들어오면 그렇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까 여기 의자가 서비스의 플랫폼이 되면 뭐가 들어올까? 이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혁신의 가능성이 많아요? 없어요? 모든 산업입니다. 모든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는 벌써 다 했어요. 이 유리창. 원래는 창이었죠. 그죠? 요즘에 얘가 그냥 기능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가. 이걸로, 그죠? 다 하잖아요. 그죠? 보드도 되고 디스플레이도 되고. anyway, 그런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요 얘기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거는 공부를 많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가 삼성전자하고 사실은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라는 게 여기 이제 물건을 식자재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얘가 서비스 해주면 뭐가 될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걸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패밀리 허브 냉장고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사실은 얘가 너무 비싸가지고 얘가 이런 어마무시한 디스플레이가 여기 오면은 음식과 관련된 거, 애들 교육과 관련된 거, 뭐 이마트 주문하고 이게 다 일어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런 거 이제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것도 결론으로는 사실은 이건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주부의 전체 하루 생활에 있어서의 페인 포인트가 어디냐, 어디를 터치해주면 이게 서비스가 달라지냐,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 이걸로는 끝.
첫 번째 강의는 제조업이라는 거는, 산업이라는 거는 사람이다. 사람한테서 어마무시한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결론적으로 익스피리언스다. 익스피리언스는 결국 시계열적으로 쪼개고 찾아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새롭게 디자인하면 그게 하나의 프로덕트가 된다. 메타 프로덕트가 사실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승부 볼 자리입니다. 근데 내가 오시기 전에 우리 윤성원 부사님한테 혹시 산업부에 디자인과 말고 다른 과하고 교류를 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자동차과, 철강, 에너지과, 반도체과, 바이오, 나노과, 이런 거 있죠, 그죠? 걔네 다 난감한 상황이에요. 산업적으로. 이제 추워 성숙산업이니까 이제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진흥원에서 우리 메타 프로덕트라는 개념에서 들어가서 뭔가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끝이 없는 사업이에요. 모든 과에. 그걸 하는 방법이 이런 거다. 이 정도로 하고 내가 다른 거는 욕심내지 말고. 재밌어요? 네. 졸려요? 이제 50분입니다. 아휴.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그럼 서비스 디자인을 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설명을 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설명에서의 메인 포인트는 서비스 블루프린트라는 거예요. 메인 포인트는 서비스 블루프린트입니다. 청사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는 걔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에 관한 거예요. 서비스의 블루프린트를 만든다는 것은 아트에 관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이제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데 앞단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건데 비즈니스 분석하는 게 디자이너가 왜 그런 걸 해야 돼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안 되면은 뒤에는 승부가 하나도 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네가 이걸 왜 하는데요? 왜 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라는 건 비즈니스 네이처, 이슈, 디스트릭 디렉션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딴 거 놔두고 이렇게 먼저 갈게요. 여러분 내가 이걸 자료를 만든 게 언제냐면은 1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오늘 지금 설명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인데 2024년 돼서 현재 와 보니까 와우, 상당 부분은 거의 현실화 다 됐어요. 현실화 다 됐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10년 전부터 나온 게 그때는 여러분들 상상도 안 되는 시기였는데 커넥티드 카 혹은 스마트 카 거기다가 우리 윤성원 님이 그때 막 자료도 구글 자료 찾았는데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개념이 나와요. 자율주행차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점에서 이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 싸움이 어마무시해. 그때 우리 윤성원 님이 자료, 윤성원 그때 구글 거 아닙니까? 자료 보면은 자동차 맹인이 자동차 운전해서 그 햄버거 사 먹고 오는 이런 그 맹인 자율주행차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우리는 막 이런 거 할 때 이거 분석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3시까지 그 정리를 하고 왔는데 빼고 뭐 넣을 거 넣고 이러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시장에서의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카 메이커가 현대자동차나 BMW나 얘네가 주도권을 잡고 가져가려 하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OS 그 플랫폼을 가져가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가는 거예요. 너네 OS 없으면 야구 안 돌아간다. 우리 그거 요 싸움을 하는 애들이 그리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에서 가져가는 시장이 있어요. 가져가려고 하는 시장이 있어요. 이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럼 이제 그때는 내가 이거 한 건 사실 쌍용 자동차하고 한 건데,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싸움에서. 카 메이커로서.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는 복잡한 얘기니까 푹 넘어가고 얘기를 해볼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오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시점에 우리 집에 차가 2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에 차가 2대가 있었는데, 지금도 2대가 있거든요. 그대로입니다. 같은 차예요. 그럼 벌써 10년 동안 난 차를 안 바꿨어요. 그럼 뭐냐면은,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 뭐 자동차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신차에 대한 관심은 많죠. 그죠? 근데 시중에 있는 거는 거의 90%가 구차예요. 구차.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은 이 신차들은 요즘에 신차 자체가 하나의 전화기고 그냥 just 컴퓨터예요. 그게 뭐 있어요? 그냥 쟤네 anyway 걔네 거 그냥 그게 컴퓨터잖아요. 차가 그냥 통으로 그냥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시장에 돌아가는 차가 90%가 넘는데 이 시장에서 결국 관건이 뭐냐 이러면은 결국 이제 모바일 세컨즈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이 차하고 연동시켜서 새로운 서비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디렉션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전략인 거예요. 오케이. 우린 그 전략이다. 그럼 그 전략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갈래? 디자인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 디자인으로 이제 사업을 기획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저쪽에 이제 맥킨지나 컨설팅이 하는 방법은 컨설팅이 약간 탑다운이에요. 근데 탑다운인데 그건 할라치냈어요. 탑다운인 거는 경쟁사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거 따져가지고 그럼 우리는 요 지점으로 간다. 이런 게 그런 방식이고요. 디자인적인 어프로치가 뭐냐면은 그 새로운 사업의 방향을 나는 누구한테 물어본다? 사용자한테 물어본다. 사용자한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사업적 디렉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평가를 하고 이럴 때도 보면 근데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이럴 답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쁘긴 겁나 이쁜데 왜 그거 만들었는데요? 많이 팔려고요.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죠, 그죠? 그런 걸 CBI라고 해요. Critical Business Issue가 뭐냐? 이걸 define 하는 거예요. CBI Critical Business Issue예요. 너네는 왜 그거를 가야 되느냐, 너네 사업에서. 이 CBI Critical Business Issue가 클리어해야만이 저 뒷단에 가서 어마무시하게 만든 것들이 다 viable해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거가 돼요. rationality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쪽 서비스 디자인 쪽으로 신사업을 기획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한테 물어본다예요. 그 사용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퍼소나를 설정하고 그 사람들의 CJM을 만드는 거죠. 이 CJM 만드는 거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국민 디자인단 평가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야, 당신들 정말 열심히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열심히 안 하는구나. 열심히 안 한다는 건 CJM은 열심히 안 만드는 거예요. CJM은 열심히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퍼소나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직접 관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수명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주로 어떻게 해요? 하여튼 공통적으로 공통점이 나와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의 무슨 수기나 무슨 뭐 댓글 달아놓은 거 이런 것도 다 조사해요. 할 때까지 조사해봐요. 해봤더니 아침에 출근할 때는 차 가서 더운데 어떡하지? 저거 추운데 어떡하지? 이게 공통점이더라. 그러면 출발해서의 페인 포인트는 집의 온도와 차의 온도가 맞지 않다는 게 페인 포인트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거를 어마무시하게 연구를 해야 이게 하나의 CJM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네는 이거 몇 명 연구해서 너 CJM을 만들었니? 맞죠? 그죠? 그래야 이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CJM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마케팅적인 시장 조사하고 다른 거는 지나가는 사람 10명에 보여. 뭐가 제일 괴로워요? 그래요? 예. 요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뭐가 괴로운지 언맨 니즈인지도 자기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려고 해요. 쉐도잉하고 이래. 이 사람이 헤매더라 이게 여기 가서는. 그 다음에 막 어떤 사람은 막 옷을 막 이만치 입고 막 일단 내려가더라. 그리고 차 입었더라. 그런 거 뭐, 여기 페인 포인트 이걸 알아내는 거. 그 사람한테 물으면은 별로 괴로움 없어요 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CJM을 만든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쫙 모아내요. 이걸 쫙 모아내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하이어라키라고 하는데 니즈 하이어라키예요.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느끼는 니즈 혹은 페인 포인트의 하이어라키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하이어라키가 이렇게 이제 메슬로의 욕구 위기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원하는 게 뭐냐? 정말 높은 수준을 원하는 게 뭐냐? 나를 운행을 목적지까지 잘 해주길 원한다. 기본적으로는. 안 틀리고. 가는 동안에 뭐 안정적으로 운행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자율주행차 나오는데요. 우리 윤성원 님도 차가 아마 자율주행 될 거예요. 안 됩니까? 네. 자율주행차가 여러분 나이에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서울에서 출발하면은 손을 이렇게 하고 한번 자동차야 한번 가봐라 하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럴 일이 뭐 있어? 내가 손이 있는데.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 지점에서는 잠깐 이렇게 하는 거죠.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거기에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게 포인트예요. 아까 앞에서 일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기 전에 자기가 데일리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전화기도 보고 카톡도 하고 얼마 일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자동차를 탁 타면은 인위적으로 얘는 디스커넥트가 되죠. 그죠? 너의 라이프 스타일은 끊어지는 거죠.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담보하고 그걸 해야죠. 그죠? 가면서 막 이래야 되죠. 그죠? 오케이? 이게 니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게 계속 이게 연결되는 서비스로 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래가지고 서비스가 스마트 드라이빙 케어, 무드 앤 엔터테인먼트, 자가정비 이런 거. 우리 회사는 사실 이런 걸 겁나게 잘 만들어가지고 특허가 4개가 있습니다. 이쪽 특허가 4개가 있어요. 자, 이런 서비스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서비스 요구를 알아내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서비스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거죠. 그죠? 아이디어를 어마무시하게 내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서비스를 아이디어를 내보니까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 서비스를 분류를 해보면은 드라이빙, 케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드라이빙 케어에 있으면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벤치마킹을 해.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테크놀로지 분석을 해. 그런 게 쫙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요. 자,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만 그냥 얼추 봐요. 여기까지 하면 좀, 이까지는 익숙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서비스가 크게 나누면은, 그거를 서비스를 이렇게 나오는 아이디어를 다 해보면은, 스마트 스타팅,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서비스가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하느냐면은, 벤치마킹인데, 이래가지고, 스마트 스타팅 그러면은 이 전체 그 커스터머 저니에서 그 페인 포인트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요걸 다 디파인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유사한 서비스를 다 정리를 해요.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해요. 겁나게 조사를 해요. 겁나게 조사를 해요. 겁나게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지점으로 오는 거예요. 서비스 시나리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다 검토했을 때 우리의 서비스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느냐.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이해하시겠죠?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업무의 프로세스하고 이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메타 프로덕트라는 개념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플랫폼도 들어가야 되고 디바이스도 들어가야 되고 막 네트워크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얘네하고의 관계가 처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걸 만들면 이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쭉 넘어갈게. 넘어가다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다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그 이제 서비스 블루프린트란 말을 여러분들 많이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지하에는 어떻게 하고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시나리오가. 그놈들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게 이제 설계 도면이에요. 설계 도면은 왜 필요해요? 내가 이 건물에 대한 내가 진짜 서비스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건물에 대한 아키텍처를 내가 한 사람인데 내가 설계도를 그리죠. 설계도를 왜 그려요? 오케이. 바로 그 지점인데 이 건물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계되겠어요. 그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은 뭐냐면 다 설계 도면이에요. 도면에 의하면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요거예요. 이렇게 돼서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하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게 이해관계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해관계자 펑션들이 걔네들하고 어떻게 그게 연결되냐를 그려내는 게 지도예요. 청사진이 설계 도면이에요.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려져야만이 서비스를 설계한 사람은 테크놀로지 IT 하는 애하고도 커뮤니케이션하고 저쪽에 누구한테도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여기서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와서요. 그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국민 디자인단 내가 윤성원님한테 내가 이 강의를 꼭 좀 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도대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면 어떻게 도대체 설계 도면이 있어요. 디자인이 우리는 이거 가지고 특허가 4개나 있어요. 디자인이 왜 특허를 잘 못 받느냐 하면은 특허가 인정이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이런 거를 가지고 가면은 다 특허예요. 다 특허. 왜냐면 세상에 없던 일이니까. 이런 플로우는 없었잖아. 설계 도면이. 그럼 특허 인정합니다. 우리는 헬스케어 쪽에 특허도 여러 개가 있고요. 일본서도 특허 있어요. 왜냐? 다 도면이야. 그러면 그 서비스는 남이 뺏기면 이건 너 이 플로우를 네가 뺏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가 욕심이 나시면 하나는 생략해야겠다. 이건 너무 욕심내가지고 5분이니까 질문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하나만 더 합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링이에요. 내가 이제 어느 자리에 가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클리어하지 않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져와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회의하다 그래. 아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오늘 밤에 머리 좋은 사람이 딱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요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연구를 안 해요. 한 방법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또 얘기할게요. 저는 판교에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하는 사람이에요. 스마트폰을 하면서. 텍사스 오스틴에 어떤 사람이 와, 이 서비스 좋다고 하는 사람, 우린 정말 필요해, 이런 사람.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를 크리에이트한 사람, 이걸 쓰는 사람이 촘촘하게 연결되는 구조가 있으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테이크홀더 네트워크라고. 스테이크홀더 네트워크. 이것이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관여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다 촘촘하게 연결되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하나 그러면은 나인블록스 그거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나인블록스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 그림이 있거나, 오케이?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오늘 이게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은 진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말로 그냥 먼저 설명할게요. 이런 거예요.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서 이까지 가자면 이 서비스가 이까지 전달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내봐라. 그냥 얘가 물건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고, 이거를 배송을 해야 되고, 선적을 해야 되고, 이게 가서 거기서 창고에 넣어야 되고, 창고에서 누가 디스트리뷰트를 해야 되고, 거기 가서 고장나면 이거 수리도 해줘야 되고, 맞죠, 그죠?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겠죠. 이해하시겠죠? 겁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다 형성이 되면 하나의 제품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게 여기까지 전달이 돼요. 이런 걸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 네트워크라는 말은 먼저 그냥 이해를 해버려요. 그런 걸 안 해요. 스테이크홀더 네트워크라는 건 방금 얘기했던 얘를 배송을 하고 선적을 하고 모아서 창고에 놓고 뭐 하면은 이 전체 사이클에 들어가는 이해관계자가 누구냐가 다 디파인 되면 그걸 스테이크홀더들이 연결이 됐다, 이런 게 연결이 됐다. 오케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 푸시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코스트 베네핏 프로젝션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해버립시다. 이게 뭐냐면은 요게 관여된 이해관계자가 여기서부터 해서 이만침이 20명이 있는데 20개의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코스트 앤드 베네핏 프로젝션이에요. 이 사람이 이 전체 라이프사이클 플로우에 내가 지불해야 될 코스트가 뭐냐? 당신이 거기 차량을 대줘야 돼요. 오케이? 그 운송해줘야 돼요. 이게 나의 역할이에요. 베니핏은 뭐냐? 그럼 나한테 뭐가 돌아오니? 한 개당 500원씩 그대한테 돌아가요. 이건 베니핏이. 그럼 이 사람이 오케이. 그럼 한 달이면 500개를 내가 배송한다고 하면 얼마가 돌아온다고? 따져보니까 그럼 내 원가하고 따져보니까 프로젝션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코스트는 요만침이고 이거는 이만침이다. 이러면은 땡큐죠. 이게 반대로 되면은 노 땡큐죠. 그죠? 그걸 조절해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겁나 어렵죠. 그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전체 플로우가 서비스가 생성되고 운영되고 유지관리 되는데 도대체 뭐가 관여가 되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챗온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전체 개발되고 출시되고 대화방 진입하고 컨텐츠 공유하고 온라인 매장 지금 여기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겁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얘네가 원래 카카오톡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약간 시크릿인데 우리가 복합기도 다 했거든요.
이 복합기의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뒤에 가면 수립 공사 안내도 있고 다 있겠죠. 그죠? 이게 다 디파인이 돼야만이, 라이프 사이클 디파인 돼야만이 스테이크홀더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난 뺄게요. 이렇게 가요.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런 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스테이크홀더 네트워크야. 그러면 이 서비스를 놓고 이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연결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연결을. 그래서 그런 연결하는 게 뭐 복잡해요. 어떤 부서하고 뭐 투자 부서 뭐 이거는 원래가 만든 거 자체 이거는 냉장고 가지고 만든 그런 스테이크홀더 네트워크인데 겁나게 복잡해요. 이걸 따져가지고 이거는 뭐 SLS 가지고 만든 거고 이거는 어디 공원 가지고 만든 거고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해관계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코스트 베니핏 프로젝션. 돈이에요. 돈이 얼마가 될 거냐. 오케이. 이런 거를 다 만드는 겁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겁나 어렵죠? 어려우니까 아예 손도 안 대려고 그러지.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공공 서비스는 코스트 구조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기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오늘 강의하러 가면 거칠게 말해야 돼. 정작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양반이 되고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자면 거칠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칠게 말을 하는 겁니다. 승부는 어디서 내야 된다? 산업부의 디자인은 산업에서 내야 돼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공공 서비스, 공공 분야에 그런 사업하는데 내가 그래도 지분이 있겠죠, 그죠? 맞죠, 그죠? 내가 그걸 해놓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 연결시켜 놓고 해놓은 사람이에요. 난 내가 했지만 그 시점에서는 relatively simple해요, 공공 분야는. 코스트 베니핏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우 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이제 정작 승부 낼 때는 이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Anyway, 이런 거가 다 나오면은 이런 걸 가지고 BS 모델이라는 거를 라인 블록스 이런 걸로 정리를 하는 거야. 아, 이 사업은 누구하고 뭘 자원을 해서 우리가 이래서 채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달하면 코스트 베니핏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 끝. 질문. 질문 14분. 질문해봐요. 제가 오늘 했던 얘기에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승부 내야 되는 거는 산업에서 내야 된다. 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다. 근데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혁신의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명백한 니즈의 거창한 산업은 이제 다 했고 아주 소프트한 산업이 이제 남아있다. 도대체 이 팔뚝에다가 뭘 실으면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거야. 네? 이 느낌의 몽환적 느낌의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로 연결돼요? 이런 세계단 말이에요. 그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CBI를 잘 규명해야 된다. 디자인 리서치는 뭐니 해도 핵심은 CJM이다. 거기는 정말로 쉽게 가면 안 된다. 솔직히 한 달 내내 만들어 놓고 다 접어 놓고 다시 해야 돼. 왜냐면 틀렸어. 그거 가지고는 터치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심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서비스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 블루프린트다. 서비스 블루프린트다. 이게 돼야만이 모든 선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제가 이제 옛날에 강의를 한참 많이 할 때 그래 삼성전자 얘기합시다.